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새해 또 이렇게 다가오는데, 지난 2020년 한번 반추를 해보고, 지난 2020년은 이재명 도의사, 그리고 우리 응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죠. 자, 간단하게 지난 2020년 한번 반추해보고 2020년 어떻게 이 채널을 운영할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편지 형식으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제 2020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2020년을 이재명 도의사와 함께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전쟁 같았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은 지난 시간을 한번 반추해보고 송년 인사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돈이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저번 주에 김장을 담았는데 김장을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자, 이재명 도의사가 임기 3년 차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3년이 아마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 선고 전까지는 거의 준전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거나 이런 어색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에 이재명 도의사의 무죄 선고를 받으니까 이렇게 송년 인사라도 드릴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존나 좋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의사는 현재 남양주시장하고 또 다른 소송전에 들어가 있죠. 알고 계시죠? 저는 이재명 도의사가 공직선거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도의사가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스탠스에 어긋나는 이런 행정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특유의 직무감사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좀 황당한 방송 중 발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정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동시대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많은 자치단체장들 중에서도 그나마 진심으로 행정을 하고 국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해보겠다, 그리고 공복으로서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장들하고 좀 비교가 됐죠. 그것이 설사 이재명 도의사가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이었을지라도 말이죠. 저는 그게 눈에 확 띄었습니다.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신선한 행정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만나게 된 것도 저와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재명의 사법 절차가 무죄, 유죄, 이렇게 판단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이렇게 사법 절차가 계류되어 있는데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이재명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영원히 제거되고 말 것이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유튜브라는 수단을 통해서, SNS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검찰, 사법 사술의 그물에 걸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외쳤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셨겠지만 시끄럽게 떠들어야 된다.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SNS, 그리고 문명의 이기인 이런 유튜브, 각종 포털 댓글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업무 추진이라든가 이재명에게 더 씌워진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줘야 된다, 성과를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김부선이나 해경국이나 이런 언론과 민주당 내 극문 세력들에 의해 세뇌되고 악마로 둔갑된, 극화된 이재명 이미지를 씻어내야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주어가지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법원에 무죄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이재명의 무죄로 이재명 민주당 내 근문 세력들이 해체되고 사라지고 온둔되고 쪽팔림을 당했죠. 김무선, 공지영, 이정열, 김영환, 유비씨 등등등 다들 추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남아버린 이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내에 이재명을 공격했던 의원 배지들은 건재합니다. 민주당 내 핵심 세력으로 건재하고 남아있습니다. 이재명의 코로나 대응 덕분에 2020년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이들은 이재명에게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려 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의 핵심층으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1년에는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또 주축이 돼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이재명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진정서, 청원, 탄원서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재판에서 법원에게 큰 반향, 국민들에게 큰 감동, 그리고 부담을 많이 줬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재명 지지세력들이 참 많기도 하구나. 소시민들도 참 많구나. 풀뿌리 국민들이 참 많구나.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응원이나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싶었던 국민들이 참 많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현재 이재명의 지지율은 그것이 바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사태는 이재명의 인지도와 행정 능력을 극대치로 끌어올려줬고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불출의 행정가를 쳐낼 수 없다는 그런 자기 부담을 크게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2020년 이 한 해는 말이죠. 이재명을 응원하는 지난 지지자들의 3년 동안의 땀과 눈물, 이것들이 결국 승리로 마무리된 소중한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요. 여기 우리 지키니 TV 채널에는 말이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지지하시는 응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노무현의 정신을 이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초창기에 포스팅까지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추진까지 홍보해 가면서 열렬히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길 한편으로는 바라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어그러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문재인과 수도권 최대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재명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투톱으로 조화롭게 국정을 운영을 할 것이라고 초창기에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정권 초에 문재인 지지 세력과 이재명 지지 세력은 상당히 중첩되어 있고 같이 응원을 했었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의 사법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정신나간 행태가 계속이 됐고 이를 방치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분열이 된 것 같아요. 이 점이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정치 지지자들이야 반대 정파들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민주당 내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였던 것 같아요. 물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에 비해서 뇌물이라든가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부정부패가 있지는 않잖아요. 일이 좀 약간 아마추어적으로 서투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정책 무능력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의 자신의 한계고 무능력함 정도이니까 그냥 고려의 수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뇌물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노무현을 응원하는 지층 입장에서는 그냥 문재인은 아픈 엄지손가락이다. 새끼손가락은 아니고 엄지손가락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말이죠. 이재명을 끝까지 그냥 정치적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민주당 내에 훌륭한 자산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인정하지 않고 정적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약속했던 최초 약속과 다르기 때문이죠. 문재인은 이재명을 적극 돕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기야 속에 없는 말을 누군가가 써줘서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빈말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남이 써준 말이라면. 그러나 이재명은 그 발언을 아마 가슴에 품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지지하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집권 이후 이재명을 예면했던 시간이 계속된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큰 실수는 이재명의 고통과 이런 사법적인 절차 모든 과정을 방관하고 악행을 일삼는 문재인 지지그룹들, 특히 젠틀제인이라든가 그 팬무리들, 금문 세력, 특히 배지 핵심 최고위원들의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공세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외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분열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이죠. 이 두 지지층들의 이런 이간질 분열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침묵을 지키는 직무유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 문재인과 이재명을 함께 응원했던 국민들은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도지사를 동시에 지지한 그냥 민주당의 순정파 아닙니까? 이런 문재인과 지지자들, 이재명 도지사, 특히 이재명을 공격했던 이런 패거리들 문화는 이재명이 욕먹을 걸 각오하고 민주당은 원팀이다.
우리는 하나다. 분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수모를 감수하고 했었죠. 그리고 반복해서 말을 했죠.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반대의 행보를 했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히 외면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우리는 원팀이다. 민주당 구성원들은 우리 함께 힘을 합해보자.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 이 말이죠. 지지자들을 컨트롤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극렬 지지자들에게 불을 붙여가지고 이재명 지지자들을 계속 공격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신들, 측근들, 핵심 세력들이 이재명의 사법 절차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큰 배신감과 상처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로 그나마 귀결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지지,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면 이미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이미 파탄 지경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행운이 많은 사람, 행운 많은 정부, 권력, 행운이 많은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이 없었다면 민주당과 정부, 문재인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위기 몰락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은 정치 세계의 비정함과 정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잘 달래고 어르고 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정책을 추진해왔고, 대부분이 결국은 무죄로,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로 귀결이 되어서 그나마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 내 입지를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무현이라는 시대에 반항한 그런 돌출된 정치인을 알게 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그런 분노감이 지지자들의 분노의 정점을 찍기도 했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응원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재명 도지사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기를 했고, 그것을 조폐청사님이라든가 여러 지지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큰 실망과 충격을 받기도 했죠. 이는 적폐청사님, 김인성 작가, 여러 가지 지지자들에 의해서 다 확인된 바입니다.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파 라이브니 친문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공개적으로 탈당하라, 제명하라,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정치적 비방을 해왔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반면 김경수 지사라든가 정권의 뇌물 비리로 국민의 세금을 강탈해 갔다고도 할 수 있는 삼성을 10번 이상 찾아가면서, 김경수 도지사 찾아가면서 이재명 도지사,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철저히 예면했다 이 말이죠. 저는 크게 실망을 했었습니다. 나아가 대선 유세 기간 중에 말했던 이재명이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이런 약속은 거의 내팽개쳐 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약속과 달리 신문 부엉이 이런 세력들하고 이런 금문 정치인들이 탈당, 축출 이런 것만 주구장창 나버리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을 현재 욕을 하고 있죠. 찝반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상당히 억울하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초반기 적극적으로 문재인의 업무 추진을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에 좌절하고 큰 실망과 배신감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재명 무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쌩까버린 사실을 똑똑히 저는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신의 최대의 정치적인 우군이었던 이재명 도지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재명 지사는 원팀을 계속 주장했고 통합을 주창했기 때문에 민주당 공격 세력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이런 행보를 못마땅해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이 약간 좀 바보스럽기는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큰 그림을 볼 줄 모른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정치 신인이었을 때 그 선명성이 많이 퇴색한 것은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노련함 때문인 것인지 어느 현실적인 적합성을 발휘한 것인지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쉽게 이재명을 속단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정치적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양극단을 달리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선명성이 있어 좋아 보이기는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다양하고 정치는 생물이고 온갖 정치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런 정치계니까 한국의 정치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이재명이 아쉽다, 약간 좀 못 만족스럽다 해가지고 이재명을 욕하고 떠나는 것은 약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이런 이재명 도지사의 약간의 선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2021년도에는 말이죠. 저는 이재명이 노무현이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기대를 했죠.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은 이재명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지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민주당 내 극문 세력들이 조직적이고 자본력을 뒷받침하면서 체계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한 것은 거의 붕괴되고 사멸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이재명에 대한 어떤 음해 공작, 가짜뉴스 퍼날리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재명을 공격하게 되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치세를 형성한 이재명 지지자들에 의해서 견제되고 감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세력들은 이재명 본무 지원 조직에 의해서 철퇴를 당했고요.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들 세력들이 많이 은둔되고 퇴조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2020년 한 해 동안 이재명이 보여준 행정 역량, 정치 능력, 이것은 그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 이것을 증명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때로는 선뜻 수용하기 힘든 어떤 정책들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이런 현실에 안주하는 한국의 정치 행정 현실에 비해서 이재명은 분명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민주당에는 친문 성향의 정치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재명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은 국민들이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정치 계보가 없어요. 파도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도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이 이재명을 방어, 수호해주지 않는 이상 정치 세력이 약한 이재명은 언제든지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나 대선이 임박한 2021년 말에 다다를수록 공격이 다소 거세지고 재발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고 결함이 많지만 스스로 치유하고 노력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려고 밤을 지새우고 이런 정직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피객체로 이용하지 않고 피지배층으로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으로 모시면서 국민들을 크게 의식하는 그야말로 대리인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그런 행정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 시절, 문재인 재직 시절 비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다면 저는 용납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는 하지만 이재명이 어떤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용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조국이라든가 추미애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것도 조국이나 추미애 이런 사람들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입술을 떼지 못하고 발언을 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국 부인은 4년형이 통고됐고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은 개쪽을 많이 당했죠. 이재명은 이 결과를 이미 법률가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 원팀 하는 사람이고 민주당 구성원이니까 조국이나 추미애 이런 어떤 불법성, 오버워킹, 오버하는 거 상식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보면서 아마 입이 근질근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이재명 성격상 했어야 그게 정상이긴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괜히 부패를 올바르지 못한 탈법을 옹호하는 측면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국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도지사가 공수처를 또 반대하지는 않았죠. 여러분들은 그건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공수처의 당사자니까, 공수처를 필요로 하는 가장 검찰의 피해자니까 또 적극적으로 찬성한 그런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된 태도를 보이고 양측의 지지자들을 함께 어우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재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치부는 이재명에 의해서 철저히 검증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겁니다. 아마 그것을 문파나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 다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지만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문 세력들의 후보를 아마 추대를 하고 이재명 도지사를 외면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이재명을 끝까지 정부가 끝날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외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 어떤 입장,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문재인에 대한 마지막 끝자락의 기대를 가지느냐 버리느냐,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더 이상 무엇으로 공격할까, 친문 세력들이. 그런데 공격할 게 더 이상 남아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요, 지난 공격 행태를 봤을 때는 대선이 임박할수록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다양한 이유로 공격할 이유가 벌어질 것이다. 공격들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미 3전 수전을 거치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사법 절차에 함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내고 그 출처를 찾아내고 격파해낼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응원했던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사를 함께 응원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가장 포괄적인 샘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하고 이재명 도지사도 함께 지지하고, 가장 저는 환상의 콤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요,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에 대해서 편중된 지지자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뭐 욕한다, 이재명 지지자들을 욕한다 하는 것은요, 이재명 도지사를 지옥 구덩이까지 빠뜨렸다가 개고상하면서 죽다가 살아난 이재명을 문재인 지지자들이 공격한다? 저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사과부터 해도 사과를 하고 안절부절해도 이게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도지사를 재탕 삼탕 같은 이유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정중하게 이재명에게 못할 것이라면요, 이재명에 대한 재탕 삼탕 공격을 멈춰주시고, 흑색 선전도, 흑색 가짜뉴스 재탕 삼탕 공격 멈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문재인 지지하시는 우리 지지자분들, 아셨죠? 원래는요, 문재인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하고 다 같은 지지자들이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2021년 말은 대선 전초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불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막판에 2021년 말에 이 유튜브 채널에는요, 2021년에도 이재명 도지사의 숫자가 바뀌죠. 19대에서 20대 대통령으로 바뀌죠. 20대 첫 대통령이 되도록 응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재명의 불굴의 행정 정책과 추진력을 함께 나누고 소통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는요, 2020년이죠, 2021년이죠. 그리고 2022년에는요, 이 유튜브 채널 타이틀을 3년 전에, 2년 전에 바꿨는데, 긴급 속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뭡니까? 역전의 용사 불굴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재명 도지사 소식들로만 채워왔다는 사실에 제 스스로도 놀랍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보다 다양한 주제와 그리고 상식적 정치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고통과 그리고 영광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2021년에도 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정치 소식, 그리고 우리 이재명 도지사 소식을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나눠보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 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